신바람 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이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 장수초는 어떤 곳이 장소이냐? 공기 맑고 물 좋고 병원 없는 곳이 장수초입니다. 여러분 좋은 물을 먹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거의 대부분 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물을 드세요. 몸에 질환이 있는 사람이,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이 물 좋은 물 먹고 병원 치료 잘 받고 병 잘 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몸은 완전히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공기를 마셔야 돼요. 밥은 하루 3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숨은 단 5분만 쉬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숨 쉬는데 공기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압니까? 한 번 숨 쉬는데 공기가 500cc가 들어옵니다. 500cc 여러분 잘 모릅니까? 맥주 한 잔이 500cc입니다. 한 번 숨 쉬는데 500cc가 들어오는데 일본에는 숨을 최소한 몇 번 쉬느냐? 일본에는 숨을 최소한 12번 정도 숨을 쉽니다. 그럼 1분에는 6리터가 들어옵니다. 6000cc, 6리터가 들어옵니다. 6리터가 서대입니다. 서대. 그럼 1시간에는 몇 리터 들어오냐? 360리터. 2시간에는 720리터의 공기가 들어오는데 그 공기가 맑은 공기냐? 오염되고 탁한 공기냐? 완전히 건강이 달라집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장수촌으로 유명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그 장수촌의 대표가 늘 자랑을 한대요. 우리 고을에는 우리 지방에는 5년 사이에 한 사람 이외에는 죽은 사람 없다고. 5년 사이에 딱 한 사람만 죽었대요. 그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의사 선생님이 죽었대요. 그 의사 선생님이 왜 죽었냐 물어보니 환자가 없어서 굶어 죽어봤대요. 과연 장수초는 장수초이로구나. 이번에 제가 하와이를 좀 다녀왔습니다. 하와이 가니까 하와이 분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압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공기가 그렇게 맑아요. 물이 그렇게 좋아요. 하와이에 가서 차를 몰면서 창문 닫아놓고 에어컨 틀은 사람은 그 제 1등 바보래요. 창문을 열어놓고 차를 몰아야 돼. 좋은 공기가 들어오더라. 그 다음에 화장실에 물 두고 물 사먹는 사람 둘째 바보래요. 물이 그렇게 좋은 거야.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강산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땅 파면 그대로 물이 막 올라오는데 이런 좋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그건 좀 석회수가 올라오고 중동에 가보니까 파니까 기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름 먹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탁 파면 맑은 물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오염을 쓰게 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옛날에 물을 사먹는다 근데 웃기지만 물을 왜 사먹는다 했는데 진짜 사먹잖아요. 이 야단 나는 거야. 이 누가 이런 죄를 지었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을 깨끗한 나라, 맑은 나라,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하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연식품으로 돌아가라. 첫째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 정도만 하고 시간 관계상 할 말이 많습니다만 그 정도 하고 둘째는 의료 혜택을 잘 받아라. 여러분요 의학은 지금 고도로 발달되고 있는데 내가 혜택을 잘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의학은 발달되고 있는데 내가 직접 관계 없는 사람 많아요. 지금은 여러분 혜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황 박사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혜택을 받아야 건강해지는 거야. 오늘 내 강의를 끝까지 다 들어보세요.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혜택을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외국 사람은 누가 딱 아프면요 몸에 이상이 있으면 주변에서 와서 다 위로를 합니다. 위로하면 병이 반틈 달아나는 것 같아요. 기분에. 그럼 다른 말 안 해요. 어서 치료 잘
받으세요.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납시다. 어서 회복되세요.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누가 딱 아프다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이 몽땅 어싸합니다. 내가 잘한다, 뽕나뿌리 살 먹어라, 뭐 토종탕을 먹어라, 구더기를 먹어라, 뱀을 5마리 꽈먹으면 나는다. 그분 얘기 다 듣고, 여러분 몸 아픈 사람은 귀가 얇아서 다른 사람 말 다 듣는 거야. 다 듣고 완전히 몸이 그러게 상태가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영안실로 바로 가버려. 여러분요, 건강할 때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건강에 대한 관심을 꼭 많이 가지세요. 그런 분들이 건강에 오래 삽니다. 외국 사람들 보세요. 건강할 때 건강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마합니까? 그래 병원에 잘한 가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몸에 조금 이상이 있어야 이제 건강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에 조금 이상이 있어야 오래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건강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미 중국 고우에 나와 있어요. 일병장수라, 한 가지 병인 사람이 오래 산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골골 80입니다. 시골에 가면 그 영감님이 골골, 근데 곧 돌아가시 싶은데 설날 가도 살아있고 방학 때 가도 살아있고, 그 영감님 죽었다는 연락 안 오고 그 건강한 뒷집 아저씨 죽었다 연락 오고. 그 왜 그런지 압니까? 몸에 조금 이상이 있는 사람은 첫째 조심을 많이 합니다. 초상집에 가도 오래 안 있습니다. 금방 돌아옵니다. 저희 아버님 종반이 14종바입니다. 종바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요? 형제 사촌을 종바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 종반이, 형제 사촌이 여자 빼빼고 남자만 14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우리 할아버지가 4분인데 그 4분에서 낳는 자식이 남자들만, 여자는 빼고 남자만 14입니다. 그중에 우리 아버님 몸이 제일 약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그 튼튼한 삼촌, 오촌은 거의 다 죽고 안 계시는데 우리 아버님 혼자 지금 살아계십니다. 연세는 87세. 정정합니다. 며칠 전에 아버님 방에 들어가니 아버님께서 천자문 외우고 쓰고 명심보고 외우고 쓰고 성경 말씀 외우고 쓰고, 아버님 지금 그 외워서 언제 써먹으려고 그럽니까? 얘야, 내 전에 이야기했잖아. 너가 텔레비에 나와서 치매 안 걸리려면 계속 외우고 쓰고 외우고 왔으면 치매 안 걸린다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 여러분, 그런 분은 치매가 안 걸립니다. 치매는 어떤 분이 걸리냐 하면요, 파고도 공원에 앉아서 멍청한 이런 사람 치매가 걸려요. 나는 괜찮다, 나는 끄떡없다, 내 몸 내 알아서 한다, 병원에 갈 필요 없다, 거기다가 목에 기부 쇠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요, 건강할 때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병원에 가보면요,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하고 있어요. 내가 건강할 때 건강 관리 잘할 걸. 황 박사님 건강할 때 건강 잘 지키십시오. 어떤 분은 이미 때가 늦은 분이 많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방송을 듣는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가족의 병력을 잘 보라. 패밀리 히스토리를 잘 보라. 패밀리 히스토리를 잘 보라. 가족의 병력을 잘 보라. 여러분요, 암으로 일찍이 돌아가게는 암이 잘 걸린다고 합니다. 대장암 걸린 집안을 조사해보니 그 집안이 주로 대장암이 잘 걸리더라. 엄마가 유방암이 걸리고 언니가 유방암이 걸리면 남동생까지도 유방암 검사를 해야 된다고. 혈압이 높은 집은 혈압이 높습니다. 중풍이 빨리 오는 집은 중풍이 빨리 온대요. 전에 제가 세브란스 병원의 종합진단센터에 제가 근무할 때 어떤 아주머니가 나이 40 간 넘은 분이 저인데 왔어요. 교수님, 우리 언니 셋이
혈압 중풍으로 50전에 다 죽었대. 제 혈압 좀 재주세요. 혈압을 재보니 세상에 혈압이 정상 혈압이 120이잖아요. 180이라. 고혈압쥐하고 정상 혈압을 가진 쥐하고 교배를 시켜서 새끼를 딱 놓으면 반 틈이 고혈압쥐가 나옵니다. 고혈압쥐끼리 교배를 시켜서 새끼를 놓으면 새끼 때부터 중풍이 걸려서 몸을 막 위태합니다. 뚱뚱한 집안은 뚱뚱한 사람이 나옵니다. 전에 제 방에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제 방에 들어오는데 몸무게가 114kg가 제 방에 들어오는데 그 뒤에 부모가 따라 들어오는데 100kg짜리 같이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현재까지 제 방에 들어오는 손님 중에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는 사람은 얼마 전에 대학교 1학년인데 몸무게가 136kg. 이야, 들어오는데요 기가 차더라고요. 그러나 겉으로는 기가 찬 표시해서 안 됩니다. 겉으로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날 때부터 이렇게 됐대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엄마가 뚱뚱하고 아빠가 뚱뚱하대요. 엄마 아빠가 뚱뚱하면 그 자식은 80% 이상 뚱뚱한 애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뚱뚱한 집안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는 홀쭉한 집안을 결혼시킵시오. 홀쭉한 집안 너무 홀쭉해서 보기 싫으니까 뚱뚱한 집안에 결혼을 시키면 빵빵한 애가 나옵니다. 여러분요, 부모 닮지 않는 자식이 없어요. 다 닮아요. 여러분 손자들 자녀들 보고 너무 공부 열심히 해라, 1등 해라, 1등 해라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라는 건 좋은데 1등 해라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몇 등 했나 생각해보고. 우리 집에 건강에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빨리 발견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는 콩팥 신장이 좀 나쁜 집안이다. 그 집에는 짜게 먹으면 해로워요. 그리고 단백질 음식 뭐 고기나 두부를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도 콩팥에 부담을 준대요. 그리고 물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도 콩팥에 부담을 줘요. 우리 집에는 간이 나쁜 집안이다. 그 집에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과로하면 고치기 힘든데요. 간이 나쁜 집안은, 간이 약한 집안은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과로하면 고치기 힘든데요. 우리 집에는 기관지 폐가 나쁜 집안이다. 그 집에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뒷집 아저씨는 담배를 골초로 피우든지 말든지 자기 집은 피우면 그대로 가버립니다. 우리 집에는 위장이 나쁜 집안이다. 그 집은 짜고 맵고 뜨거운 건 안 돼. 우리 집에는 심장이 약한 집안이다. 약간 하면 깜짝깜짝 놀란다. 여러분, 깜짝 놀라면 손이 어디로 갑니까? 깜짝 놀라면 손이 왼쪽 가슴으로 가세요. 어머나! 이래 놀라죠. 너 깜짝 놀랐는데 엉덩이에 쏟아내십니까? 만약 깜짝 놀랐는데 엉덩이에 손을 갖다 는 데 있으면 그 사람 조사를 해보면 심장이 엉덩이에 붙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심장 있는 쪽으로 손이 가게 돼 있어요. 왜냐? 여러분, 심장의 심자는 무슨 심자입니까? 내 마음 심자지요. 마음가짐에 따라서 변화를 가장 많이 받는 장기가 심장이기 때문에 여기 손이 가게 되는 거예요. 개구리 모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실에 딱 매달아가지고 엘리베이터 사람들이 왕창 나올 때 헛! 이러면요 거의 대부분 이래요. 어머나! 어머나! 이래. 여자분들은 어머나! 이래. 두 사람이 어머나 이러더라고. 여기 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마음을 조이는 생활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심장 약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심장 약한 사람이 많으면 심장병 환자들이 많은 거야. 뭐 어떤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마음을 조이는 생활을 하면 제일 먼저 심장부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상 가가지고 사람 죽은 데 가서 문상 가서 상주에게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상주를 보고 얼마나 상심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장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상심되겠습니까? 심장이 얼마나 상했습니까? 남자분들 막 흥분하고 남하고 막 싸우려고 화를 낼 때 여보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이 무슨 말입니까? 심장을 편안히 하세요, 편안히 하세요. 그래서 심장이 약한 집안은 그 집에는요, 고함 소리가 있으면 안 돼. 그 집에는 고함 소리가 있으면 안 돼. 스트레스가 있으면 안 돼. 자기 부인 부를 때도 여보! 이러면 안 돼. 여보, 젖은 손. 우리 집의 건강에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걸 빨리 발견해서 그것을 잘 관리해 나가십시오. 그 집이 지혜로운 집안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몸은 이렇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른 데는 다 튼튼한데 한 군데 약해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한번 보세요. 다른 데는 다 튼튼한데 위암으로 죽잖아요. 다른 데는 다 튼튼한데 간이 나빠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다른 데는 다 튼튼한데 콩팥 신장에 문제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의 건강에 어디에 문제가 있든 빨리 발견해서 그것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을 바꾸어라.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어라. 라이프 스타일을 생활 습관을 바꾸어라. 생활 습관 바꾸는 것이 이것이 건강 관리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 습관 바꾸는 데 대해서 제가 강의를 좀 오래 하겠습니다. 첫째는 너무 과하지 말라. 과하지 말라. 과한 것 중에는 첫째는 과식하지 말라. 여러분 너무 과식하지 마십시오. 과식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찾아오는 병이 있는데 이것이 잘 찾아온다고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암이 먼저 찾아온다고 합니다. 암이 잘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과식하지 마십시오. 암자를 내가 한자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아시지요? 이렇게 점을 찍고 이렇게 해서 옆으로 점을 빗금을 꺾고 점을 2개 찍고 입구가 3개가 들어가고 여기에 매산자가 들어간 것이 이것이 암자지요. 이것을 제가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암이라는 이 질병은 우리는 입이 몇 개입니까? 1개지요. 그런데 입이 3개가 되도록 상같이 처먹으면 암이 걸립니다. 아, 말이 좀 과했습니까? 그러면 처잡수면 암이 걸린다. 중국에서 암 걸리는 사람을 조사를 해보겠네. 과식하는 사람이 암이 잘 걸리더라고. 암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중국 글자는 한자는 좀 뜻이 있잖아요. 그 놀라운 사실이 이것이 현대의학에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현대의학에 과식하는 사람 혈액 검사를 해보니 피 속에 혈액 속에 이 프리 레디칼이라는 것이 이것이 급증되더라.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의과대학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1시간 10분 동안 이 프리 레디칼에 대해서 세미나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제가 연구를 했어요. 이게 뭐냐? 우리말로 하면 이것이 활성산소라고 하기도 하고 유해산소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결론적으로 발암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현대의학에 입증이 되어버렸어요. 과식하는 사람 혈액 검사를 해보니 피를 검사해보니 피 속에 프리레디칼이 급증되더라. 이게 뭐냐? 이게 발암물질이라는 걸 밝혀졌어. 중국에 수천 년 전에 알고 이렇게 암자를 만들었죠. 여러분 과식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소식을 하세요. 소식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음식을 골고루 다 먹으세요. 고기도 먹고 두부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골고루 잘 먹으세요. 과식하는 사람은 물론 골고루 먹는 게 좋지만 골고루 좀 적게 먹어도 돼요. 과식하는 사람은. 왜냐면 많이 먹어놓으면 몸속에 들어가서 그게 다 다른 영양소를 좀 바뀌어줘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아주머니가 뚱뚱한 아주머니 와가지고 황 박사님 저는 고기가 입에 들어가면 삼겹살이 입에 들어가면 녹아뿐대. 하도 맛있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몸이 뚱뚱해서 한 3년 동안 고기를 안 먹었는데 그래도 웬일인지 이게 안 빠져요. 그러거든. 여러분요. 밥을 많이 먹고 나면요. 남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몸속에 지방질로 바뀝니다. 이 아주머니 그걸 몰라요. 근데 내가 밥은 잘 드시면 밥은 하루 7그릇 먹거든요.
그럼 그 지방으로 바뀌어 뚱뚱하잖아. 내가 설명을 해줬어. 과식하면은 몸속에서 영양소가 좀 바뀌어주는데 소식할 때는 골고루 다 먹으세요. 그리고 하루 3끼를 다 찾아 먹어라. 한 끼라도 굶으면 건강을 해친다. 특히 아침을 굶지 마라. 아침 굶으면 안 됩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다 알고 있었어요. 아침을 든든히 먹었어요. 그렇게 농번기에 바빠도 생일이 되면 든든히 챙겨놓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든든히 먹고 그래 일하러 나가는 거야. 다 챙겨 먹었어요. 아침을 반드시 먹으라고. 아침을 영어로 뭐라거든요. 아침을 영어로 블랙패스트라고. 블랙패스트. 이 뜻이 뭐냐? 블랙은 깨트린다, 패스트는 굶는다. 굶는 것을 깨트려라. 절대로 굶지 마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아침 다 찾아 먹어요. 아침을 딱 굶으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혈당이 딱 떨어집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특히 여러분 애들, 자녀들 아침 먹이지 않고 학교 보내놓으면 그 애는 그날 공부 못합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혈당이 딱 내려가지고 확 떨어져가지고 혈당 떨어지면 제일 먼저 뇌 기능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학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영어가 안 들어오는 거야. 산수나 수학이 한 가지지. 하여튼 안 들어오면. 그러다 점심을 먹여놓으면 또 식곤증 걸려서 어릿한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아침 다 챙겨 드시고 애들 학교 보낼 때 아침 다 챙겨서 먹여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침, 점심을 든든히 먹어야 저녁을 거지같이 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거지같이 먹고 나니 저녁을 일꾼 플러스 황제같이 먹고 어떤 사람 배를 안고 이방 저방 돌아다니는데 이게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압니까? 이래 먹고 자는 사람 봐요. 어떻게 자는지 몸을 이리뒤 치락 저리뒤 치락 코를 드릉드릉 골았다가 그거라 술 한 잔 걸친 사람은 그 빨리 깨워야 돼요. 안 깨우면 죽어요. 오늘부터 내일부터 남편한테 저녁 조금 주고 상상 쳐보세요. 그럼 이 여자가 변했나? 그런데 황 박사와 만나고부터 변했다. 어디서 만나노? 안 가르쳐줘. 방송통신대학에서 만났다. 저녁 적게 먹고 자는 남편 보세요. 어떻게 자는지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잡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눈곱도 안 낍니다. 왜 일찍 일어났는지 압니까? 배가 고파서 일찍 일어나요. 그때부터 아침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야. 일주일만 지나면 건강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밤에 잘 때 몸이 쉴 때 위도 같이 쉬어줘야 됩니다. 수면 중에 죽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한 서너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일주일 이내에 큰 충격을 받았거나 여러분 충격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전에 여러분 초등학교 애가 자기 친구가 차에 치가 죽는 것을 자기가 딱 목격하고 그 애가 일주일 만에 죽어버렸잖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전에 기사가 났잖아요. 자기 친구가 차에 치 죽는 걸 보고 그걸 충격을 받아가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죽었잖아요. 충격이 그만큼입니다. 여러분 충격을 받으시면 충격을 풀도록 하세요. 안 풀고 자다가 가보면 큰 충격을 받았거나 그럼 운동을 갑자기 심하게 했거나 그 다음에 셋째는 저녁밥을 많이 먹거나 오늘 참 큰 도움이 된다. 밤에 잘 때 몸이 쉴 때 위도 같이 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짜고 맵고 뜨거운 것을 피하십시오. 그 중에 한 가지 뜨거운 것이 여러분 얼마나 해로운지 압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도암 위암 환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 뜨거운 것이 영향이 다소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여러분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암세포로 바뀐다고 합니다.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뜨거운 것입니다. 동물은 뜨거운 걸 안 먹습니다. 양식은 이미 알았는지 뜨거운 게 없습니다. 양식 뜨거운 거 있습니까? 쟁반에 담에 나오면서 다 식어봅니다. 여러분 전골이 보글보글 끓으시면 완전히 다 끓으시면 불을 꺼버리고 그걸 너른거리게 들어서 천천히 식혀 먹으세요. 불을 꺼버리고 끝까지 보글보글 먹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 짜고 맵고 뜨거운 걸 마시면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입천장이 벗겨진데도 시원하다. 입천장은 벗겨지는데 위는 안 벗겨지겠습니까? 그 된장 속에 그 두부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걸 입에 해가지고 천천히 시켜 먹으세요. 오늘 방송통신대학이 채널 47번이죠. 이거 보는 사람은 방송통신대학생은 보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볼 겁니다. 방송통신대학 때문에 큰 덕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을 때는 따라 웃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말하다 잊어보면 웃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말하다 잊어보면요, 웃으면 금방 생각이 나요. 이게 내가 팔자가 웃으라는 팔자 같아. 혹시 여러분 텔레비에 내가 그렇게 수십 분 나와서 강연을 했지만 돋보기 끼고 안경 끼고 뭐 책 들고 원고 들고 강의하는 거 혹시 봤습니까? 한 번도 못 봤지요. 저는 그래 해본 일이 없어. 좀 어려운 건 집에서 머릿속에 딱 집에가 들어와서 조르르 하고 딱 맞춥니다. 야, 황 박사 머리 좋으네. 머리 좋은 게 아니고 하다가 좀 빼먹어도 뭘 빼먹는지 몰라요. 근데 강의를 조르르 하다가 깜빡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금방 생각이 나. 뜨거운 것을 대순대로 피해라. 그 다음에 둘째는 과음. 여러분요, 술하고 매하고는 당할 장사가 없어요. 매도 많이 맞으면 골병이 들어요. 술도 많이 먹으면 골병. 혹시 이 중에 술 드시는 분 있습니까? 술 드시는 분은요, 술 주자를 바로 알고 술을 드세요. 술을 많이 먹으면 해롭다고 술 주자대로 술을 먹으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술 주자를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아시지요? 이 삼수변에 당유자가 이게 술 주자지요. 삼수변에 당유자가 이게 술 주자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닭이 물을 먹듯이 술을 먹으라는 뜻입니까? 닭이 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닭이 물을 먹을 때, 네네,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천천히 조금 먹으라는 뜻 아닙니까? 천천히 조금 먹어야 술이 크게 취하지도 않고 건강을 해치지도 않고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되면서 입에 헛소리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라는 거는 당유자 유라는 거는 하루 중에 유시를 말합니다. 유시는 닭이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닭이 몇 시에 잠자리에 들어가냐 하면은 겨울에는 5시에 잠자리에 들어가고 여름에는 7시에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술을 먹되 닭이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 유시 5시에서 7시 사이에 닭이 물을 먹듯이 조금 먹고 빨리 집에 들어가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 말이에요. 술을 많이 먹으면 해롭기 때문에 술주자로 못을 딱 박아놨잖아요. 여러분 술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간다? 100에 100 사람은 혈압이 다 내려갑니다. 제가 술에 대한 논문을 한 5, 6편 쓰는 사람입니다. 쥐를 술을 먹일 때 어떻게 먹이는지 압니까? 제일 처음에 쥐 씨름을 내가 해봤어요. 쥐를 술을 먹일 때 소주잔 2잔 놓고 너 한 잔 하고 내 한 잔 하자. 안주는 어디 갔노? 안 되잖아요. 쥐는 술을 먹을 때 이런 먹입니다. 목덜미에 손을 딱 대고 가죽을 당기면서 탁 틉니다. 이러면 입을 딱 벌리게 돼 있어요. 내가 숙달된 조교로 6년 동안 했어요. 이걸. 탁. 그러면 입을 딱 벌리면 거기다 주사기에다가 알코올 농도 30도, 50도, 70도 이런 인체에 해로운 농도를 쥐에게 딱 주사기에 집어넣어서 튜브를 통해서 식도를 집어넣습니다. 내가 좀 이 맛도 모르고 한 잔 먹었습니다. 그럼 쥐가 술이 취해가지고 3분만 지나면 헝냥헝냥 한 5분 지나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럼 쥐는 꼬리에 혈압을 잽니다. 혈압을 재니까 혈압이 두두두두두두 다 떨어지는 거야. 우리 학생들, 의과대 학생들
소주 한두 잔 먹여놓고 혈압을 재면 혈압이 다 내려가는 거야. 술을 차에 싣고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들 술을 한두 잔 먹여보니 혈압 높은 분들이 다 혈압이 내려가는 거야. 근데 옛날 어른들이 다 알고 있었어, 할머니 그거를.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옆집 아저씨가요, 할아버지가 아침 식사를 딱 할 때 보통 아침에 혈압이 높을 때 중풍이 잘 오거든. 아침 식사할 때 보니까 이 대병에 술을 딱 넣어놓고 옥시끼 뚜껑 딱 열어가지고 거기다 술을 쫙 넣어가지고 쭉 마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는 거야. 곧 혈압 내리려고 그러는 거야. 곧 중풍 잘 오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다 알고 있었어. 자. 그럼 술을 먹으면 왜 혈압이 내려가는가? 그 이유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혈압이 뭐냐면요, 혈압이 이것이 혈압입니다. 간단해요. 혈압이라는 것은 혈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혈관의 압력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혈액의 압력이 이렇게 돼요. 이 혈관에 압력해야 되고 혈관 속에는 혈액이 있으니까 혈액의 압력해야 돼요. 그러면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이 이렇게 수축할 때 피가 쫙 혈액이 나가면서 이 혈관을 미는 힘이 120이다. 심장이 수축했다가 확장할 때 이 혈관을 미는 힘이 80이다. 그래서 120에 80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120은 심장이 수축할 때 요 압이라고 해서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요거는 심장이 확장할 때 혈압이라고 해서 이걸 확장기 혈압이라고 해요. 근데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혈관이 많이 열려버려요. 많이 열리면 혈액은 5리터로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일정한데 혈관이 많이 열려보니까 이거 미는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압이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또 술을 먹으면 술 먹은 양보다 소변량이 훨씬 많아요. 술을 먹은 양보다 소변량이 훨씬 많아요. 이 소변은 한 방울도 다른 데 나온 것이 아니고 완전 혈액입니다. 피입니다. 붉어 보이지 않은 것은 콩팥에 적혈구가 붉은 피톨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안 붉어 보여 그렇지 완전 피입니다. 이게 소변이. 피가 노폐물 같이 나와요. 그 먹은 술의 양보다 소변량이 더 많다는 것은 혈액량이 준다는 뜻이잖아요. 혈액량이 준으면 혈관을 미는 힘이 또 떨어지잖아요. 그럼 혈압이 또 내려가지. 그 평소에 심장이 잘 뛰고 있다 술을 많이 먹으면 심장도 술에 취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면 대충 뛰는 거야. 그럼 또 혈압이 내려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혈압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혈압이 올라간다는 말은 왜 말인가? 그 이유도 있습니다. 몸에 술기가 있는 동안은 혈압이 내려갑니다. 술이 딱 깨면은 본대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술은 혈압약이 아니지. 본대로 딱 돌아오는데 5년, 10년, 20년 줄기차게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본대로 돌아오는 게 조금 더 올라가요. 무슨 말이 되겠지? 본대로 돌아오는 게 술 깰 때 조금 더 올라가 혈압이. 그러면 오랫동안 10년, 20년 술을 먹는 사람은 혈압이 좀 올라간다 말도 맞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겠지? 술기가 몸에 있는 동안에는 술이 몸속에 있는 동안에는 혈압이 내려가. 혈압 높은 분이 술 먹고 쓰러졌다. 이거는 혈압이 낮아서 쓰러지는 거야. 심장에서 팍 혈액을 내면 피가 이까지 쫙쫙 올라가야 되는데 술을 먹고 나니까 혈압이 떨어져가 급자면 여기까지 안 올라가는 거야. 이런 데로 아프는 거야. 그럼 피가 여기까지 어지러운 거야. 그 여자분들 혈압 낮은 분 술을 먹고 나니까 그러는 건 혈압이 떨어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해보니까 술 먹고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연구 한번 해보자. 저는 요즘 그런 재미로 사는 사람입니다. 술 먹고 얼굴 붉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써봤어요. 이야, 재밌더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술 먹고 얼굴 붉어지는 사람은요, 술이 약해요. 술이 약해요. 가장 적게 먹고 밖에 나가서는 동네 술 자기 혼자 다 먹은 같이 얼굴이 붉습니다만 그 친구 제일 적게 먹었어요. 왜 술이 약한가 보니까 간에서 술을 분해한 효소가 하나가 완전히 없어요. 그 효소 이름이 알데하이드 분해 효소라고 해서 ALDH1이라는 이 호르몬이 알데하이드 분해 효소 1이라는 이것이 하나가 완전히 없어요. 그래서 빨리 분해가 안 돼. 가장 적게 먹고 효과를 가장 오랫동안 보고 있는 사람이 술 먹고 얼굴을 보고 있어요. 이건 우리 동양인들밖에 없어.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인디안밖에 없어. 서양 사람은 다
저 효소가 다 있기 때문에 얼굴 붉은 사람 없어. 우리 동양인 중에 10명 중에 한두 사람은 얼굴이 붉어요. 저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양인에만 있다고 이거를 얼굴이 붉어진 현상을 오리엔탈 그러면 동양이잖아요. 플러시라 그러는 거는 오리엔탈 플러시, 동양인에만 얼굴 붉어진 현상이라 해요. 얼마 전에 민병철 생활 영어 원장님 네 분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민병철 생활 원장님이 마조형을 조금 더지만 얼굴이 파지는 거야. 옳다, 내가 이 설명해줘야지. 설명하니까 얼마나 귀담아 잘 듣는지요. 내가 또 설명을 잘 하잖아요. 아주 얼굴이 자기가 밝으니까 또 더 귀담아 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오리엔탈 플러시라고 한다. 그러니까 황수관 박사님 영어 발음이 그래서 대학 교수실을 어떻게 하면 되냐. 사람 귀지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우리 집 사람 옆에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저를 하늘같이 보고 있는데 당신 한번 해봐라 했겠네. 오리엔탈 플러시. 누가 모르나? 그 다음에 셋째, 이제 과로. 전에 방송국에서 제인데 와서 교수님 과로가 뭡니까 묻는 것을 제가 과로는 죽음이라 했어요. 교수님 그 답은 참 멋지게 잘했습니다만 그 답이 너무 짧습니다. 카메라 메고 이까지 왔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다시 해보자. 과로는 죽음하고 같으나 다른 것이 있다면 과로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이요 죽음은 영원히 가는 것이다. 이상 끝. 집에 가서 이게 나오나 안 나오나 텔레비를 딱 켜보니 그대로 나오는데 이상 끝. 그거는 생략을 했더라고. 여러분 영국 의학계에서 과로를 정의하기를 과로는 사망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과로하지 마십시오. 과로는 사망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요즘 과로사가 인정이 되잖아요. 너무 과로하지 마십시오. 과로에는 제일 좋은 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합니까?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최고의 약입니다. 충분한 휴식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잠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산삼을 먹는 것보다 낫대요. 잠을 잘 자는 것은 산삼을 먹는 것보다 낫대요. 여러분 산에 가 산삼 캐러 가지 말고 잠 푹 자세요. 캐러 가도 안 보입니다. 잘. 그러면 잠은 어떻게 잤냐? 잠은 이렇게 자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낮이고 밤이고 잠이 올 때는 무조건 자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혹시 잠 오는 분 주무세요. 저는 어디 건강 강연 가서 잠자는 사람 깨워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강연하면 다들 열심히 듣는데 한 분은 열심히 조는 사람이세요. 저는 그분을 바라볼 때 저분 건강관리 참 잘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잠을 잘 때는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형을 종달새형이라고 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형을 올빼미경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우리 조상들은 거의 대부분이 종달새형이어서 낮에 열심히 일하고 해가 서산해지면 일찍 푹 자고 아침에 노고질이 우지지기 전에 일어나 봤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는 야단났어. 이 밤이 낮보다 더 밝기 때문에 자꾸 잠자는 시간 늦어지는 거야. 늦어지면 질수록 그 사람 건강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일찍 자는 사람에 한해서 뇌 속에서요. 하나 예를 들면 깊은 단잠이 오는 멜라토닌 같은 게 분비됩니다. 그게 언제부터? 밤 10시, 11시부터 집중적으로 분비되기 시작해요. 쫙 분비되면 그 멜라토닌 그것 때문에 멜라토닌 약이 있잖아요. 미국 간다. 시차가 바뀐다. 미리 멜라토닌을 딱 먹고 푹 자고 그 이튿날 미국 가서 시차가 바뀌는데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 멜라토닌이 뇌에서 분비되는 거야. 근데 깊은 단잠이 오는 거야. 그거를 3시, 4시, 5시까지 뻗쳐보는 거야. 그러면 개운한 거야. 낮에 활동하는데 막 그저 머리가 뱅글뱅글 막 돌아가시. 밤 12시 이후에 잠자리 들면 어떻게 되냐. 이미 아침에 깨어나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얕은 잠밖에 잘 수 없어. 같은 시간 자는데도. 그리고 일찍 자는 사람은 성장 호르몬이 또 증가됩니다. 성장 호르몬. 애들은 성장 호르몬이 증가되면 무럭무럭 잘 자라잖아요. 어른들은 성장 호르몬이 증가되면 이 그로스 호르몬이 증가되면 각 장기가 참 건강해져요. 그래서 요즘 나이 많고 힘없는 사람은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을 주사를 주었더니 생기가 막 돌아오잖아요. 자꾸 젊어지잖아요. 옆에 사람 손목 잡고 싶고 그렇잖아요. 이 성장 호르몬이 일찍이 푹 자면 쫙 증가되는 거야. 또 일찍이 자면요 성 호르몬이 또 증가돼요.
성호르몬 증가되면 좋잖아요. 건강에도 좋아요. 그 일찍이 자면 최고야.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하루에 6시간은 꼭 자주세요. 진짜 여러분 건강에 오래 살려면 일하면 됩니다. 8시간 일하고 8시간 놀고 8시간 잠자는 게 최고입니다. 8시간 일하고 8시간 놀고 이게 중요해요. 그럼 8시간 잠자는 거 최고야. 전에 내가 브라질을 딱 가니 브라질 사람이 저보고 닥터 황 한국 사람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그니 한국 사람이 이상해요. 맨날 일만 한대. 맨날 일만 하다 죽어본대. 그 브라질 가니까 상파울로 가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요. 참 외국 계시는 분들 애국자들이 많아요. 또 외국 가서 열심히 해요. 다 빈손으로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해서 잘 사는지요. 참 내가 경의를 표합니다. 외국 나가보면요. 그런데 브라질 우리 국민들 뭘 잘하냐면 이 패션, 재봉틀, 미싱, 봉제 공장 그런 게 하루 종일 돌돌돌돌돌돌돌돌 밤새도록 돌돌돌돌돌돌 그러다가 막 관절염 걸리고 기관점 걸려서 막 죽어본대. 그럼 한국 사람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또 브라질 사람도 웃겨요. 먹고 놀고 먹고 춤추고 먹고 놀고 그러다 죽어보는 거예요. 막 차라리 죽을 바에는 놀다가 죽는 게 안 낫겠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새겨 들으세요. 과로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로하지 마. 최소한 여러분요 6시간은 자주세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어제 잠 안 자고 이거 앉아있어 보십시오. 사람이 멍청하지. 황 박사님이 보였다가 우리 황 박사님 왜 저기에 서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건강이 다 망가지고 이 뇌세포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느 보고를 보니 하루에 이 뇌세포가 죽어가는 것이 10만 개씩 죽어간대. 뇌세포는 죽은 세포는 재생하지 않는데 근데 스트레스 많이 받고 충격받고 잠 설치고 이런 사람은 뇌세포가 하루에 20만 개, 30만 개 죽어가면요. 그럼 나중에 어디 됩니까? 나중에 골이 비어봅니다. 그래 골 비는 사람이 돼버려요. 저도 이 골이 많이 비었는 것 같아. 옛날엔 책을 보면 그 머릿속에 팍팍팍 들어가는데 이젠 잘 안 들어가. 좀 비었는 것 같아 이미. 그러면 여러분 치매도 빨리 와요. 치매도 빨리 와요. 치매하고 건망증도 심하면 치매가 될 수도 있지만은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차이를 조금 알아두세요. 금방 여거 열쇠를 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다. 이거는 건망증입니다. 치매는 뭐냐 하면 열쇠를 딱 보고 이거 어디에 쓰지 이거. 이 잘 모르는 사람은 치매가 왔는 거예요. 계단에 미끄러져 넘어져 놓고 이 올라가다 넘어졌는지 내려가다 넘어졌는지 잘 모르는 사람. 오전에 같이 놀다가 목욕탕에 들어가지고 아이고 너 오랜만이다 그런 사람. 그래 목욕을 하고 나왔어요. 목욕을 하고 나와서 몸을 다 닦고 이제 옷을 싹 갈아입고 나니까 옆에 친구가 너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만나자. 그래 만나자. 수첩 딱 끄집어냈어. 기록을 딱 하고 탁 집어입고 나니까 그 친구가 너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잊어버리지 마라. 수첩 다시 안 보고. 아이고 이미 선약이 있어서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 곤란합니다. 치매가 있는 분이 치매가 걸린 할머니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한참 가다가 택시 운전사 보고 운전선 양반 내가 조금 전에 어디 가자 했지. 그러니까 운전사 돌아보면서 당신 언제 탔어요? 운전사가 집에 와. 그 다음에 과욕. 재밌지요? 과욕. 여러분요 욕심이 많으면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요 욕심도 좋은 욕심은 괜찮아요. 나쁜 욕심. 성경 말씀에도 있어요. 욕심이 많으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른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이 건강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인지 압니까? 이런 분입니다. 한 달 봉급이 100만 원 받는데 70만 원 집에 쓰고 30만 원 저축하는 그 집안이 행복하고 건강한 집안입니다. 한 달 봉급이 150만 원인데 100만 원 쓰고 50만 원 저축하는 그 집이 색한빵 살던 전세빵 살던 그 집이 건강하고 행복한 집안입니다. 어떤 집안이 망가지는 집안이냐?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인데 지출이 600만 원 되는 집안. 그 집은 이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건강이고 행복이고 다 망가집니다. 어떤 분이 더 행복한 분이냐? 이제 적금을 부었습니다. 저축을 해서 5년 후에 적금을 5천만 원 예를 들어서 탔습니다. 가족 회의를 합니다. 가족 회의를 하면서 이 5천만 원 탔는데 다들 수고했다. 근데 3천만 원 우리 쓰고 2천만 원을 남을 위해서 좋은 일에 쓰자.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 거 할 때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 저 예를 들면 자기 마누라하고 바로 회의하면 회의가 통과가 잘 안 돼요. 가족 전체 하는 게 좋아. 내가 지혜를 부렸잖아요. 가족 전체 한번 해보자. 저는 딸 둘이고 아들 하나 있는데 이번에 돈이 이만큼 생겼는데 이 돈을 좋은 일에 쓰고 싶은데 아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얼굴을 보면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아버님 그렇게 하시죠. 너무나 귀하십니다. 딸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아빠 우리 형편의 아빠가 그런 생각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아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럴 겁니다.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마누라 보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게 하지 뭐. 통과. 여러분 작년 연말에 구세군 자선맨비에 누가 돈을 100만 원 다발을 집어넣었습니다. 우리들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집어넣는지 압니까? 바로 여러분들 같은 분이 집어넣었습니다. 저금 통장 틀어가지고 그를 100만 원 다발 지폐로 만들어가지고 아들 손목 차고 가서 얘야 이 돈 저쪽에 넣고 오느라 아빠 그렇게 할게요. 넣고 왔습니다. 여러분요 그 집은 행복한 집안이요 건강한 집안이요 건전한 집안이요. 그 자식은 어디 내놔도 탈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키운 그 자녀들은 탈선하지 않습니다. 요즘 솔직한 말로요 자기 집은 대거로 같이 올라가는데 가정이 무너진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집은 대거로 같이 올라가는데 집안이 무너진 사람이 많아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떤 집은 대거로 같이 올라가지 않는데 가정이 탄탄한 집안이 많아요. 그런 집안이 가장 귀한 집안이고 건강한 집안이고 건전한 집안입니다. 여러분요 남에게 베풀면요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압니까? 이 뇌 속에서 건강에 대한 호르몬이 주룩주룩 분비되는데 옥시토닌, 도파민, 셀로토닌, 베타엔돌핀, 노에피네핀 이런 것이 촤촤촤촤 분비돼서 온몸이 건강해져요. 그게 대표적인 인물 지금 생각나는데 한 사람 소개하면 록펠러를 소개할 것이 있습니다. 록펠러가 53세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 몸은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내가 미국 가서 록펠러가 있거든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 발음이 틀렸대. 어떻게 하면 록펠러 이렇게 된대. 그 록펠러가 53세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는데 몸은 완전히 다 망가졌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주치의가 진단을 딱 해본 게 세상에 몇 개월 문과했거든. 넉넉 잡아서 1년 이상 살 수 없다고 진단을 내렸어요. 록펠러가 내가 53세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는데 몸은 이와 같이 왜 다 망가졌는가? 드디어 록펠러가 깨달았어요. 내 몸에 돈독이 올랐구나. 이 돈독 때문에 몸이 다 망가졌구나. 오늘부터 베풀어야지. 그 다음 록펠러는 베풀기 시작했어요. 베풀고
베풀었는데 1년 있어도 안 죽었어. 10년 있어도 안 죽었어. 40년 있어도 안 죽었어. 그럼 몇 세입니까? 예, 93세. 이분이 몇 세까지 살았나? 98세까지 살았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하여튼 여기 있는 분 좀 간이 크구나. 전에 내가 호기심 천국 사회를 하면서 간 큰 사람이 진짜 간이 큰지를 최초로 연구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간 큰 사람 간 조사비 진짜 간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간 적은 사람은 진짜 간이 적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은 말하는 게 다 맞아요. 저 친구 간 크다. 진짜 간이 커. 저 친구 간 적다. 진짜 간이 적어. 여러분 옛날 어른들 말하는 게 다 맞아. 여기 있는 분은 조사할 필요도 없다. 전부 간이 큰 사람. 록펠러가 98세까지 살았는데도 아무도 안 놀라시는 거야. 록펠러가 98세까지 살았어요. 참 록펠러가 내가 알기로는 뉴욕의 시민들의 물값을 뉴욕 시민들이 안 낸대요. 그 누가 내? 록펠러가 내고 있대. 내가 다 내겠다. 다음 사람이 돈을 벌어서 그런 귀한 일에 사용하면 참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록펠러 재단에서 내고 있대. 뉴욕 시민 1200만 원 물값을. 록펠러 1세가 또 멋쟁이라. 록펠러 2세 자기 아들하고 아틀란타라는 곳에, 아틀란타 아시죠? 거기 가서 자 무슨 행사를 하는데, 큰 행사를 하는데 록펠러 2세 자기 아들이 호텔 2층 위층을 호텔 위층을 완전히 다 빌려, 호화판을 다 빌렸네. 다 빌려놓고 근데 자기는 밑에 조그마한 방 하나 딱 얻어 있으니 기자들이 뛰어가지고 당신 아들이 지금 호화판인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몰라서 물어. 제 아버지가 부자라서 저래. 멋지 아닙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가난했기 때문에 이래 산다. 록펠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압니까? 록펠러 초등학교 졸업사진이 없습니다. 졸업사진을 찍으러 가니 옛날에는 졸업사진 한꺼번에 찍잖아요. 자기 옷을 보니 옷이 너무너무 남루해가지고 부끄러워서 변소 뒤에 숨어 뺐는데 사진기사는 록펠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찍어버려. 사진이 없는 록펠러가, 그렇게 가난한 록펠러가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어디 직장에 들어가서도 사장이나 그 위에 사람이 록펠러 같으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정직하게 살고 절대 서로도 영수증도 가로를 안 끊고 깨끗하게. 그러니까 록펠러가 그렇게 세계에서 위대한 큰 거부가 되었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